AI가 예측하는 차기 대통령은 본 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 실시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AI가 예측한 분석입니다. 실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동하며 각 후보의 지지율 역시 여론조사, 이슈와 정당 내외부 다이나믹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현재까지의 주요 정치적 흐름, 후보들의 위치 및 강점을 토대로 한 가상 시나리오 분석이며 향후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는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의 분화와 촛불 집회, 국회 내 탄핵 소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해 이루어진 결과였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입지가 흔들려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에 따른 여론의 급격한 변동과 정치권의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 계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기 전후로 급격한 내분 혹은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동훈,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등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차기 대권주자를 향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김동연, 이낙연, 김부겸, 박용진, 우원식 등 중도 비주류 계파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연이어 탄핵 사태를 경험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차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통합과 개혁의 가치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양극화 심화, 외교 안보 불안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기존 보수 진보 이념 구도를 부분적으로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민주당 내 가장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의 행정 경험, 2022년 대선에서의 본선 경험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강한 추진력과 개혁성을 내세워 당원층 및 일부 무당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 리스크와 당 내외 비판 세력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탄핵 전국에서 국정 안정과 통합을 강조하는 흐름이 확산된다면 강성 이미지는 중도층 흡수에 걸림돌이 김동연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경제 분야 전문성이 돋보입니다. 비교적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보이며 중도층 및 청년층 일부에 어필할 만한 새로운 리더십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민주당 내 조직 기반이 약하고 대중적 인지도 역시 이재명, 이낙연 등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당심과 지지층을 한데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낙연은 전직 국무총리와 당대표 경험을 통해 안정감과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지층의 연령대가 넓고 과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지세가 비교적 탄탄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약점으로는 너무 온건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정치보다는 미국 체류 등 행보가 주목을 덜 받고 있어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부겸은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지냈으며 영남권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당내 파워게임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박용진은 소위 개혁 성향을 띠면서도 경제재정 문제에 대한 뚜렷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혁신 의원 이미지는 있지만 당내 기반이 두텁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원식은 노동복지 분야에서 꾸준히 발언해온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외 신망이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민주당 내 후보군에서는 여전히 이재명이 가장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탄핵 정국이 강한 리더십 대신 온건하고 안정적이며 통합지향적인 리더십을 원하는 쪽으로 흐른다면 이낙연이나 김동연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 혹은 지지층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답변 및 언론 노출을 통해 유능하고 강단 있는 이미지를 구축해왔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도 주목도가 높습니다. 약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계 경력이 길지 않아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는 그 여파가 한동훈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는 풍부한 정치 경험과 소위 사이다 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오랫동안 묶어낼 만한 역량이 있으며 기성 정치인 중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점으로는 강한 보수색, 직설적 화법이 중도층에는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기존 정치인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될 시 역풍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승민은 개혁적 보수 이미지, 합리주의적 정책 노선으로 중도 보수와 무당층에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탄핵 전국 후 당이 재편될 경우 합리적이고 새로운 보수를 원하는 표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당내 주류와의 갈등,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및 친윤계와의 대립으로 인해 현재 국민의힘 내부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합니다. 이준석은 젊은 남성 지지세를 일시에 끌어올렸던 상징성이 있습니다. 소통 능력과 SNS 활용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고 정치권 전반의 세대교체 이슈를 주도해왔습니다. 약점으로는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기존 지도부와의 충돌로 인해 당원층 신뢰를 일정 부분 잃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중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은 높으나 보수 정당 내에서 공천권 등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구축해왔습니다. 유연한 보수 이미지와 함께 자치행정 경험이 풍부해 안정감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국민의힘 내 다른 거물급 인사들에 비해 강력한 지지 결집력이 다소 약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표심 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어 본선 무대에서 경쟁력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로 2012년 대선부터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당 내외를 오가며 정책 전문가 이미지는 있지만 대선 완주 경험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희룡은 도지사 출신으로 지역 행정 경험이 있고 토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당내 파워게임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 받은 여파와 당내 개파 갈등, 대중 여론의 흐름에 따라 지지율이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 진영이 일단 결집할 후보를 찾기는 하겠지만 탄핵으로 인해 새로운 보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개혁보수 인사들이 부상할 수 있고 반대로 윤석열 사단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국민 여론은 크게 갈립니다. 만약 법치 파괴 혹은 민생 외면 등이 탄핵 사유로 크게 부각됐다면 유권자들은 이를 해결할 인물로서 개혁적 혹은 실용주의적 후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치 공작 프레임이 강력히 제기된다면 보수 결집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단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 속 무역 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로 인해 국민은 경제정책 역량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김동연이나 안철수처럼 경제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을 앞선 인물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은 정당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주거비 부담, 교육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제시하느냐를 예의주시합니다. 50대 이상 유권자는 기존 정당 충성도가 높지만 탄핵 후 갈등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표심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진보 간 대결 구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겠지만 탄핵이라는 극단적 사태가 발생하면 중도층의 무당파화가 심화되어 부동층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후보 개인의 매력이 정당 브랜드보다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도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후보 개인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이번 가상 시나리오에서도 각 후보가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내 지지층 결집도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이재명이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로 거론됩니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경우 비교적 합리중도 이미지를 갖춘 김동연이나 국정 안정감을 강조할 수 있는 이낙연이 부상할 가능성도 큽니다. 사법 리스크가 본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당내에서 플랜 B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고 이는 김동연과 이낙연 등에게 호재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심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약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한동훈은 보수 지지층 내에서 주목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다만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윤석열 라인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커질 수 있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유승민, 이준석 등의 주가가 상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보수 진영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혁보수 브랜드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실망한 중도 무당층은 새로운 인물 혹은 검증된 안정적 리더를 찾을 공산이 큽니다. 경제 민생 회복을 내세우는 김동연 혹은 오랜 국정 경험을 가진 이낙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안철수 등이 중도층 지지세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로 주목됩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지지층 결집력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린 탄핵 정국에서 유권자들에게 안정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후보가 최종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 시점에서의 가상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재명이 여전히 유력하되 상황에 따라 김동연과 이낙연이 치고 올라올 수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나 유승민, 오세훈이 메인 후보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누가 가장 유력하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국회 내 세력 분포와 당내 권력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탄핵 여론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어떠한지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 탄핵 사례에서 보듯이 대선이 치러지는 시점에 터지는 이슈와 후보 개인의 말실수와 이미지가 급격한 여론 변동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집해 이재명을 본선에 내세우거나 중도 온건파가 힘을 발휘해 김동연 혹은 이낙연을 대안으로 옹립할 가능성과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개혁보수를 내세워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중 한 명을 추대할 가능성이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어떤 후보가 최종 승리할지 확답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국 정치가 극심한 양극화와 정쟁의 소용돌이를 겪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은 민생 경제 통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리더십일 것입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후보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탄핵 이후 더욱 심각한 전국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읽어내고 개혁 통합의 동력을 확보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정치적 지형도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